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디지털 타임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과 180만의 전북. 결과는 예상 외였죠. 예. 그래서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어서 완벽한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결과를 보면 49대 11을 보면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길 줄은 몰랐고요. 이제 투표하기 그 시점이 가까워 오면서 아, 이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처음 유치를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할 때만 해도 서울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보였었는데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을 받는 올림픽 모델을 만들자. 네.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 그 평가위원들에게 진정성과 절박함으로 1대1로 만나서 설명을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 네. 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네. 그게 상당히 주요했던 것 같고요. IOC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네네. 가장 경제적인 올림픽이어야 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되고 연대와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올림픽이어야 된다. 네네. 그 세 가지 기준이 가장 네.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희 전북이 주도하고 있었던 지방 도시 연대 이 모델이 그 기준에 가장 부합했다라고 우리 대의원들에게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처음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네. 네. 약간 의외라는 네. 네,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IOC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유치를 하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그 유치 전략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국내 도시 경쟁에서 이기더라도 네. 세계에 나가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IOC가 지향하는 가치에 네. 가장 부합하고 IOC의 평가 기준에 가장 들어맞는 네. 그런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IOC가 최근에 과거에 올림픽을 유치하고 많은 시설물을 지은 다음에 올림픽 끝나고 올림픽의 저주다. 그렇죠. 이런 네.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그래서 걱정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IOC가 2020년부터 그 입장을 아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네. 자, 한 도시에서 하지 말고 여러 도시끼리 연대를 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자. 네. 그리고 시설이 없으면 임시 시설도 좋다. 대회 끝나고 다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치루어진 최초 올림픽이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에요. 네. 그리고 32년 올림픽도 그 기준, 그 계획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호주가 제시를 해서 네. 된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기준에 네. 가장 부합하게 준비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전북이 주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장 신설을 취소하기 위해서 네. 네. 대구에는 과거에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를 네, 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육상 경기를 네. 다 보내고 네. 광주에는 수영과 양궁 선수권대회를 했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 네. 충청권은 2027년에 있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많은 경기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네.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자. 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설 경기장 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네. 이 점이 IOC 기준에도 네. 부합하게 되는 거다. 경제성. 예, 경제성도 굉장히 확보가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 심사위원들을 좀 설득할 수 있었다. 또 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화 올림픽을 지향했는데 네. 이 전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 이것이 앞으로 K컬처를 신화 과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유산과 의지가 네. 있는 지역 아니냐라고 하는 점이 아마 우리 네. 대의원들에게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북이 유치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같이 이용하는 네. 이 전략이 유효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도시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하고 좀 비교가 돼서 네. 우리 국내 유치전에서 좀
점수를 좀 받은 건가요? 그리고 이제 서울도 예. 뭐 인천이나 경기, 강원 이런 데하고 경기장을 분산해서 쓰겠다고는 했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방 불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네. 굉장히 불균형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지방 도시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네네. 지방이 주도하는 네. 이런 대회가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하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 또 서울인가였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행사하면 당연히 서울.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리고 지방도 하면 잘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다음부터 또 지방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영상에서 네.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 네. 이제 물러나셨죠. 네. 그다음에 김태훈 충남지사님, 강기정 광주시장님, 김영록 전남도지사님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네. 지지 응원 메시지를 네. 보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경기장을 분산 배치할 네. 예정인 네. 도시의 시장님들께 지지하는 동영상을 받아서 네. 그걸 이제 상영을 했죠. 네. 근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갖냐? 지금 서로 정당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네. 하나로 통합하고 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올림픽은 분열된 대한민국을 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네.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감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에게 표를 한 표 주시면 저희가 대한민국 통합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이제 국내 유치전에서 승리를 하시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본선 네. 무대가 이제 기다리는데 그래서 지난 8일에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그 IOC 본부를 방문하셨다고. 네. 예, 그래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 만났다고 네. 하시는데 네.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국내 유치 도시가 선정된 이후로 처음으로 가서 네. 2036년에 전주 올림픽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고 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이 36년 올림픽인데 네. 32년 올림픽에 네. 서울이 지원했다가 호주한테 졌거든요. 음. 그래서 당연히 36년 올림픽도 서울이 올 것이다. 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탈락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북이 오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전북이 서울을 이겼냐 라는 거를 네.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의 장점 이것이 IOC 네.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렸고 음. 박 위원장님 또 관심을 가는 것은 국내 정치 상황. 지금 최근에 탄핵 정부에서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는가 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뭐 다행히 지난 4월 8일에 제가 박 위원장을 만났는데 불과 나흘 전인 4월 4일에 그렇죠. 탄핵이 결정이 돼서 났죠. 제가 이제 박 위원장님한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높다. 그리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2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되고 새로 지금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께서도 네. 올림픽 유치에 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이미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올림픽 유치하는데 매진할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렸죠. 아니 근데 시점이 되게 네. 뭐 하늘이 도우셨나요? 아니 4월 8일 그거 어떻게 뭐 제가- 예상하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 결정이 4월 8일 이후에 났으면은 조금 맞습니다. 가셔서도 조금 답변하실 때 맞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4월 8일은 이미 3주 전에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요. 날짜고 그 전에 탄핵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나고 계속 미뤄져 가지고 제가 사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행히 4월 4일 날 딱 나서 뭐 저도 가서 자신 있게 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되었죠. 예. 아, 하늘이 좀 돕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한 우주의 기운이. 네. 자, 그 올림픽위원회 거기 이제 방문하셨을 때 네. 현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그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그분들이
그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이제 다만 그 지방도시가 한 지역에서 30분 이상 떨어질 경우에 예를 들면 전주를 중심으로 30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에 네. 있다고 하면 거기에 선수촌, 둔촌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IOC와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가장 좋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우리가 둔촌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 지면 몇 개를 질 것인지 이런 것들 같이 의논을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분들이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이 갖는 아까 IOC가 지향하는 세 가지 기준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이어야 된다 가장 경제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대와 화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에 어떻게 전주올림픽이 부합하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PT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분들이 이제 더더욱 관심이 많은 것은 문화올림픽이었어요. 아무래도 K컬처가 최근에 유행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K컬처가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에 한국으로 올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하고 좀 유력한 데가 인도 많이 하는데 왜 인도냐? 14억 명의 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림픽을 하면 14억을 기본적인 소비자로 먹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인도는 물리적인 인구가 14억 맞다. 그런데 우리는 K컬처의 소비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75억 명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75억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올림픽 경기와 올림픽 스피릿, 정신을 얹으면 우리는 75억 명한테 선전할 수가 있다. 소비자가 75억 명을 당신들이 이용할 수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K컬처를 소비하느냐. 이건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건 객관적으로 여러 그 통계에 의해서 이미 검증이 된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 유치전에 인도 말고도 카타르,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 카타르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월드컵이라든지 이 굵직굵직한 국제대회를 5일머니 앞세워서 막 유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지만 여기는 돈이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대비는 좀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행히 과거처럼 IOC 위원들을 직접 만나서 로비하는 것이 지금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 유치 도시를 결정하는 방식이 IOC 위원이 직접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미래유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나 카타르가 예를 들면 엑스포라든가 월드컵 이런 결정하는 방식은 그건 위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로비의 위험으로부터는 오히려 조금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방문하고 싶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10분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경제력, 외교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뭐 대구라든지 그 충남 뭐 이런 쪽 경기장도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 유치전 하실 때도 그 지역의 K컬처 말씀하셨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도시의 그 K컬처 이 문화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당연하죠. 예를 들면 대구에서 경기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안동에 예를 들면 하회마을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가까이 있는 지역의 K컬처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괜찮게 들립니다. 근데 이 전주에서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딱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잼버리 이야기. 네네네. 이게 사실 굉장히 네거티브한 네네. 부분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혹시 네. 잼버리처럼 되는 네. 거 아니냐 네, 네.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우려들 뭐 이해하고요. 네. 저희가 잼버리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잼버리하고 올림픽하고 가장 큰 차이는 잼버리는 야외에서 네. 야영 행사를 하는 것이고 네. 올림픽은 이미 준비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우리가 미리 이거는 야외 위생 변수가 많아요. 네. 통제할 수 없는. 네. 결국은 잼버리가 중간에 파행되고 또 태풍이 와가지고 또 중단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네. 저희가 잼버리에서 얻은 실패의 교훈을 철저히 잘 살펴봐서 왜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네.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니까 아, 그럼요.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다시 복귀하고 네네.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저는 8일간 있었기 때문에 네. 텐트 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뭐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1년 뒤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했는데 네. 그때의 경험을 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치르면서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한인 비즈니스 대회 22회째 치렀는데 전북에서는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이 22번의 한상 대회 중에 네. 가장 잘했다. 라는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저희 네. 이제 그렇게 네. 이해하고 그렇게 딛고 넘어가야죠. 네. 네. 자, 이게 이제 전주부터 해서 이 주변 우리 지방에 있는 도시 중심으로 올림픽이 치러지지만 네. 여전히 올림픽 하면은 네. 국가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범국가적인 범정부적인 차원의 네. 어떤 대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가 크게 이제 이건 범국가적으로 꼭 반드시 네. 유치를 각 분야에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네, 국회는 국회대로, 네, 또 정부는 정부대로, 네, 그다음에 민과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국회에는 최근에 국회의장님을 방문해서 네, 의원 친선협회가 네.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의원님들이 해외 방문하실 때 네. IOC 위원들과 IOC 위원들하고 연관 있는 분들을 가급적 만나서 한국의 올림픽을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 국회에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네. 만들어 주십사. 네. 그리고 범국민적인 대책위원회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할 건데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기간에 네. 양 캠프에 대통령 공약으로 공약으로 들어갈 수 네.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민관 합동으로 네. 대전 부산 엑스포처럼 네. 네. 그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거 결정 언제 나는 거죠? 지금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예, 아니면은 조금 늦으면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까지도 네.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예, 다 공약으로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국회의원 2012년에 초선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거쳐서 이제 네. 고향을 지금 맡아서 네. 국회의원 하시다가 이제 행정가로 이렇게 변신을 네. 하셨는데 네. 어떤 거기에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국회의원을 맨 처음 출마할 때는 제가 김현장 법률사무소를 네네. 10년 다니다가 아무래도 변호사는 법을 해석하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네. 너무 불합리한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을 직접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다. 또 서울과 지방의 이 경제 격차, 문화 격차, 교육 격차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데 네. 내가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고향을 위해서. 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네. 국회의원을 출발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백은 국회의원 제가 2번 8년 하고 네. 낙선을 했어요. 3선째. 네. 낙선해서 2년간 좀 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도지사 선거가 닥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전북이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전북을 좀 살리는데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뭐 요청을 해서 사실 도지사 출마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가 좀 굉장히 급하게 네. 출마했는데 네. 다행히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서 네. 제가 지금 가장 17명의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네. 또 득표는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이 도민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뽑아준 이유가 뭐겠는가. 아, 결국은 무너져가는 전북의 경제를 좀 살려내라. 젊은 사람의 패기를 가지고. 뭐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뭐 기업 유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 살리기, 또 청년들 떠나지 않게 벤처 생태계 만들기,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면서 경제 살리는데 조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네네. 재선 출마 또 당연히 하셔야겠죠. 지금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아무래도 올림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 한번 뭐 부탁드릴 말씀이라든지. 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자긍심을 느끼는 사건 1번이 88올림픽, 2번이 2002 월드컵이에요. 이만큼 대규모 국제 행사 이 두 가지가 갖는 의미가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큰 자긍심과 자신감을 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36년이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당시 일장기를 달고 우승한 지 100년 뒤인데 딱 100년이네요. 예. 이번에는 한국 국기를 단 마라토너가 대한민국에서 꼭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되게 역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또 유치가 된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올림픽을 치르고 과정 또 치르고 난 다음에 과정 이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의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올림픽이 유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유치 활동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행되고 나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가서 그 상황 점검도 할 겸 그때 가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